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매개로 한 연쇄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며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는 목사 일가족 3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에 갔던 60대 여성이 성남 분당구의 방문 판매업체 NBS 파트너스를 2차례 찾았는데 이 업체 직원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도 리치웨이 방문자와 접촉한 60대 교인이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교인은 지난 주말 이틀 연속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90여 명에 대해 긴급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에서는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원인 70살 여성이 사흘 전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후 45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80대 회원 3명과 센터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직원 3명이 확진됐습니다. 광명시는 같은 건물에 있던 아동센터 직원과 어린이 등 74명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 마곡동의 SJ투자회사 콜센터의 확진 환자 수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콜센터 사무실 직원과 가족 등 68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같은 건물 내 다른 회사 직원 33명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개척교회에서는 목사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71살 여성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목사의 남편 74살 남성과 아들 36살 남성도 모두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오늘부터 노래방과 클럽처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 8개 8만여 곳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정부는 QR코드에 담긴 개인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노래방과 종교시설 등 16곳에서 시범 운영됐던 전자출입 명부가 오늘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고위험 시설 방문자는 휴대전화로 개인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주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해당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방문객 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는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정보를 합쳐 식별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한 달 뒤에 파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는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위험 시설 외에도 도서관과 영화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차단한 것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강도 높은 도발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여원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끄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질의에 미국은 항상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면서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에 있어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북한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끊으며 강경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 주도의 지속적인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거나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을 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진리 센터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경제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정은의 동생이자 북한 내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김여정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끊는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구가 34도 등 전국이 33도 선을 넘나들겠고요. 이 폭염의 기세는 오늘 이후로는 차츰 꺾이겠습니다. 이제는 장마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이른 장마가 찾아오겠고요. 밤이면 서울 등 전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남부와 산지에는 최고 100mm 이상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마저 내려지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30에서 많게는 70mm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5에서 30mm까지는 오겠습니다. 지금 장마 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차츰 끌어올리면서 제주도까지 일시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낮부터 차츰 흐려지면서 오후에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 동안 경기 남부 등 대부분 지방에서는 일시적으로 먼지가 쌓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약간씩 올라 있습니다. 서울이 22.8도, 대구가 21.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과 강릉, 대전과 광주가 32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지역 국제중학교 두 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국제중학교 측은 불리한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며 반발해왔고 교육단체들은 입학비리 근절 등을 이유로 재지정 취소를 요구해왔습니다.